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영어는 고양이 영어원영입니다. 영영. 오늘도 천일문 기본의 유닛 86, 86에 동사와 전치사가 짝을 이뤄서 하나의 관용 표현, 즉 수거를 이루는 표현들을 이용해서 해석하는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A with B 되어 있는데 with는 기본적으로 뭔가를 이제 함께 뭔가를 가지고 이런 뉘앙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A하고 B가 with로 엮여졌을 때 어떤 해석들이 보통 이어지는지 한번 볼게요. 자, 가장 많이 쓰이는 거는 provide A with B 이렇게 써요. 그래서 해석을 마치 간목 직목처럼 간접 목적어면 이제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이런 식으로 해석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A에게 B를 제공하다. provide가 원래 제공하다는 뜻이 있어요. 근데 이제 for를 쓰잖아요. 여기는 to를 썼네요. 여기는 for나 to를 쓰면 A하고 B 위치가 이렇게 change 됩니다. 알았죠? 그거 좀 조심하시고. 자, 해석 첫 번째 중요한 거 provide A with B, A with B, A에게 B를 제공하다. 자, 두 번째 supply A with B, A에게 B를 제공하다. 3번 present A with B, A에게 B를 주다. 뭐 주다나 제공하다나 거의 의미가 같죠. 그 다음에 네 번째, 3번까지는 굉장히 많이 쓰여요. 근데 이제 4번은 가끔 어쩌다가 한 번씩 나오는 애예요. furnish A with B, A에게 B를 제공하다. 다섯 번째, equip A with B. 이 표현도 되게 많이 쓰여요. 문어체에서 보통 이제 그래서 많이 나오는 표현이고요. A에게 B를 갖추어 주다, 갖추게 하다 이렇게 해석하셔도 되고요. 갖추게 하다, 갖추어 주다. A에게 B라는 어떤 도구를 아니면 능력을 갖추게 해주다. 이런 뉘앙스로 많이 사용돼요. 자, 여기 with가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지 대충 이제 감이 왔죠? 그러니까 A한테 B를 준다는 얘기예요. 대부분 다. 그래서 마치 간목직목처럼 해석이 되고요.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with는 사실 뭐 해석이 안 된다고 봐야죠. 그죠? 자, 예문 속에서 한번 녹여볼게요. 837번 proverb 속담은 provide 제공한다. 요게 이제 A가 되겠죠. 여긴 목적어긴 한데 다 A와 B로 치환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뭐를 제공한다? timeless 시간이 없는 거니까 시간을 초월한이 돼요. timeless wisdom wisdom은 지혜죠. 그래서 시간을 초월한 지혜를 B를 우리에게 제공한다. 속담이 쉽게 얘기해서 지혜를 제공한다는 얘기죠. 이제 for를 쓰게 되면 A하고 B 위치가 이렇게 바뀝니다. 그걸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A에게 B를 제공한다. 거꾸로 해석하셔야 돼요. 조금 불편하겠죠. 이거는 순차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그 다음 838번 a witness 목격자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위에는 형광펜으로 여기에서 쓰이는 표현들을 체크를 할게요. 네. provide us with timeless wisdom. 자, 그 다음 next supply 제공하다죠. 제공했다 과거죠. the police 경찰에게 with B 뭐를 제공했어요? the criminal's description 그 범죄자의 어떤 description 묘사, 기술, 설명 이런 뜻이에요. 묘사, 설명. 그러니까 범죄자의 인상착의를 이제 경찰한테 말해줬다는 얘기죠. 약간 딱딱하게 표현한 거죠. 자, 그래서 목격자가 경찰에게 범죄자에 대한 설명을 제공했다. 여기 뒤로 돼 있어 이게. B예요, B. 자, 839번 the jury 배심원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목격자 쓰다 말았네. 좀 바빠갖고요, 쌤이. 마음이 급해서 자꾸 실수가 나오네요. The jury 배심원은 presented 제공했다, 줬다. 누구에게? The team with 뭐를 제공했다? winning trophy 승리의 트로피와 and medals 메달을 제공했다. 자, 그래서 이 표현이 중심 문법이 되겠죠? 이 표현. 자, 그리고 next 840번 books furnish 책은 제공한다. children 아이들에게 with B knowledge 지식을 제공한다. 그렇죠? 책이 아이들에게 지식을 제공하는데 by ing 하면요 보통 이제 수식어긴 한데 뭐뭐 함으로써 라고 해석을 하면 좀 부드럽고요. 어떤 수단이나 방법을 나타냅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지식을 제공한다라는 부가적인 설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까지 이렇게 수식어 처리하시고요. 근데 이 안에서도 사실은
문장의 구조가 전개된 건데요. encourage가 동사, them 그들이 to think 생각하도록 뭐 아이들이 되겠죠. them은 encourage는 투부정사를 목적보로 취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얘가 원래는 동사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ing가 붙는 바람에 이제 동명사가 된 거지만 동사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문장 구조가 계속 전개된 겁니다. 자, 여기 일단 우리는 이걸 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 자, 여기 furnish children with knowledge 이 부분을 형광펜 쳐서 암기를 하시면 되겠어요. 책은 제공한다 아이들에게 지식을 아이들이 생각하도록 권장함으로써 격려함으로써 encourage는 격려하다는 뜻이잖아요. 자, 841번 더 프로그램 그 프로그램은 aim to 하면은 뭐뭇을 목적으로 하다라는 동사입니다. 근데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한 거예요. 여기를. 자, equip이 아까 우리가 A에게 B를 갖추게 하다라고 외웠죠. with가 나왔어요. 이것도 전형적인 얘랑 같은 표현이 되겠어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하고 똑같아요. 사실은 이 부분이 문장의 동사 자리는 아니에요. 지금 보면은 동사가 따로 있잖아요. furnish, aims 이렇게 목적어가 동사가 따로 있잖아요. 근데 사실 동사 자리는 아니죠. 투부정사로 바꾸거나 아니면 동명사로 이렇게 바꿔서 그걸 준동사라고 그래요. 동사의 역할을 벗어나서 다른 품사의 역할을 하는 것을 준동사라고 합니다. 다 묶어서 동사랑 준한 기능을 한다 그래서 준동사. 그럼 이렇게 동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또 문장의 구조가 전개돼요. 이것처럼 이렇게. 저 여기 다시 보면은 A가 people이 되겠고 skills 기술이 B가 되겠죠. necessary가 뒤에서 형용사가 이렇게 꾸며준 거예요. for the job 다 수식어고요. 자, 그러면 그 프로그램은 목적으로 한다. 사람들에게 기술을 갖추게 하는 것을 necessary 필요한 for the job for job 그 일에 필요한 기술을 제공하게 한다는 거죠. 프로그램이.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여기를 체크하시면 돼요. 여기가 이제 키포인트가 되겠죠. A에게 B를 갖추게 하다. 자, 요거는 문제를 풀면서 우리가 배운 표현을 사용하면 되겠어요. 제공할 것이다가 돼 있고 provide가 있는데 그럼 with를 찾아야 되는데 쭉 보면은 for가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provide B for A 거꾸로 쓰셔야 돼요. 여기 보면 provide하고 B하고 A 위치가 바뀌죠. 이렇게 왜 이래 이거? 오케이. 자, B하고 A 위치가 바뀌죠. for를 쓰게 되면은 그래서 for를 썼으니까 위치를 바꿔서 영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단체는 주어가 되겠고요. 제공할 것이다가 동사고요. 그 다음에 얘가 이제 A인데 그리고 얘가 B인데 모든 어린이에게 무료 식사를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학교 폐쇄 기간에는 수식어로 처리하시면 되겠고 그런데 이제 for를 썼으니까 이제 위치가 이렇게 거꾸로 가겠죠. B가 먼저 올 거예요. 1번, 2번 순서로 오게 될 겁니다. 자, 설계했으니까요. 설계도대로 영작을 하시면 되겠어요. 단체는 the organization 제공할 것이다. 동사를 써줘야 되죠. 영어는 주어 동사 순서가 항상 지켜지니까요. will 그 다음 provide 제공할 것이다. 그 다음에 for 썼으니까 이제 얘가 먼저 올 거예요. 무료 식사 free meals 그 다음 for가 나오고요. 이 부분이 이제 일로 들어가면 되겠어요. for 모든 어린이에게 all children 그 다음에 기간에 동안 이런 뉘앙스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during 동안 학교 폐쇄니까 the school closure 이렇게 쓰면은 완성이 됐네요. 그쵸? 쉽죠? 근데 그 조금 어려웠던 점이 이제 A with B가 아니라 이제 B for A 이렇게 거꾸로 썼다는 점이 조금 어려웠을 것 같아요. 영작할 때 for가 등장하는 바람에.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면은 with 계속 나오네요. 자, with 비교 대상이나 혼동, 원인, 내용물 등의 앞에 쓰일 수 있다. 이거는 뭐 이거를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보면 정의잖아요. 이 표현에 with를 쓴 동사구의 정의를 나타내는데 정의가 너무 복잡하죠. 그러면 이거를 굳이 생각할 필요 없고요. 그냥 이거를 외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례를. compare A with B 하면 A와 B를 비교하다. 요거는 뭐 그다음 요걸 좀 조심해야 되는데 to를 쓰잖아요. 그러면 이제
비유하다가 가능해요. 물론 이제 비교하고 큰 틀에서 보면 비슷한 의미긴 하지만 비유도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좀 서로 다르니까 비유로 쓸 때 이 to를 전치사를 교체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 confuse A with B A를 B와 혼동하다 confuse 이건 mix A up with 이 표현하고도 똑같아요. 이 mix가 이제 섞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A랑 B랑 섞였으니까 당연히 혼동될 수도 있겠죠. 그 다음 charge A with B 하면 이제 charge가 비난하다 고소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A를 B로 고소했다. A를 B라는 이유 그러니까 B가 이제 이유가 되겠죠. 보통은 이제 이유 나타내면 for로 많이 쓰는데 얘는 with로 써요. 그래서 조금 암기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fill A with B A를 B로 채우다. 요거는 이제 굉장히 많이 쓰이는 표현이에요. 수동태로 또 많이 쓰이죠. 나의 차는 기름으로 가득 차 있다. My car is filled with gas.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수동태로 많이 써요. 능동태보다는. 수동태로 오히려 더 많이 쓰인다. 수동태가 빈도수가 더 높습니다. 자, 예문에서 적용시켜 볼게요. Don't compare. 비교하지 말아라. 명령문입니다. 명령문. 비교하지 말아라. What you have. 너가 가진 것을. 자, 이건 접속사죠. 절로 표현한 거예요. A를. 이게 A예요. With B. B가 또 what others have. 다른 사람이 가진 것. 이게 B가 되겠죠. 그래서 접속사를 사용해서 절과 접주동 이렇게 나오잖아요. 접주동 이렇게 접주동 이렇게 그거를 절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어떤 큰 덩어리를 묶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접속사잖아요. 그래서 이 덩어리하고 앞에 덩어리하고 뒤에 덩어리 두 개가 이제 A, B를 이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중요 표현이 되겠고, 그러니까 네가 가진 것하고 다른 사람이 가진 것하고를 그걸 비교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844번 life 인생은요 is often compared 얘는 수동태를 쓴 거예요. 비교하다가 아니라 비교된다가 되겠죠. 수동태니까 BPP. 자, 비유 여기서는 비유가 괜찮게 쓰였어요. 왜냐하면 뒤에 보면 voyage 되어 있는데 항해란 뜻이에요. 항해는 인생은 항해와 비교된다도 나쁘진 않은데 비유된다가 좀 더 적합하겠죠. 자, 여기서 수동태로 그래서 A, B로 굳이 나누자면은 요게 이제 A가 되겠고요. 얘가 이제 B가 돼요. 근데 얘가 이제 수동태로 바뀐 거죠. 자, 얘는 전부 다 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A가 앞으로 주어로 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간 거예요, 주어로. 그럼 A는 비교된다 이거랑 B랑. 오케이? 이 부분이 전부 다 이동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석은 뭐 똑같죠. 그래서 인생은 항해와 비교된다. 비유된다. 845번 Never confuse. 혼동하지 말아라. Single defeat. defeat는 패배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단 한 번의 패배와 뭐를 혼동하지 말아라? Final defeat. 최종적인 final 패배를 한 번 실패했다고 끝이 아니다. 그 최종 실패는 아니지 않냐. 그런 두 개랑 헷갈리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죠. since 접속사죠 때문에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로 보이고요. You have more 너는 갖고 있다 더 많은 chances 기회를 to win 이길 수 있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이제 to를 써서 형용사로 바꾼 거죠. chance를 꾸며주기 위해서 그러면 수식어라고 생각하고 쭉쭉 나가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혼동하지 말아라. 단 한 번의 패배를 최종적인 패배로 왜냐하면 너는 이길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직독직해 하시면 되겠죠. 이 부분이 이제 키포인트가 되겠고 자, 그 다음에 there가 나오면 이제 주어 동사 위치가 바뀌죠. 그래서 있다. 뭐가 있다? 해석을 할 필요가 없어요. some words 몇몇 단어들이 있다. 복수니까 are를 쓴 거예요. that are frequently는 자주란 뜻이죠. 그 다음에 mixed up with 아까 외웠죠. A를 B와 혼동하다인데 수동태로 쓴 거예요. 또 수동태로. 그래서 BPP 그러면 BPP는 뭐예요? 된다, 당한다라는 수동태를 표현할 때 쓰는 문법이죠. 자, 그러면 혼동된다. 뭐랑 혼동되는 거냐면 with others 다른 사람들과 여기서 다른 단어가 되겠네요. 여기 words, some words, others는 뭘 줄임말이냐면 other words를 줄임말이에요. 다 쓰기 귀찮잖아요.
앞에 이게 있는데, 그쵸? 추론할 수 있으니까 이를 짧게 줄여서 그냥 others라고 표현한 겁니다. 자, 그러면 다른 단어들하고 자주 혼동되는 관계대명사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words를 꾸며주는 거죠. 그러면 A하고 B를 굳이 표현해야 된다면 얘가 이제 A가 되겠고 얘가 이제 B가 되겠죠. 그래서 어떤 단어는 다른 단어랑 자주 헷갈린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럼 이 부분이 형광펜이 돼야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847번 The police, 경찰이 charged, 비난했다, 고소했다. 뭐 고소, 비난 둘 다 괜찮고요. 저 위드 나왔죠? The two young men, 그 두 젊은이들을 causing, 발생시킨 것에 대해서 동명사로 사용된 거예요. 동명사. 동사를 명사로 바꾼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전치사 뒤에는 명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disturbance는 이제 목적어죠. this cause의 목적어고 발생시키다의 작은 목적어, 작은 동사. 자, 그럼 얘가 전체가 B가 되겠어요. 이 부분이 전체가 B가 됩니다. disturbance는 소란, 동요 뭐 이런 뜻이에요. 소란을 피웠다 이 얘기죠. 쉽게 얘기해서. 소란을 피운 것에 대해서 charge, 고소했다. 경찰관이 고발을 했다는 얘기죠. 고발. 자, 이 부분이 키포인트. 자, 마지막입니다. 848번. travel, 여행해라. 어떤 명령문이에요? 아니군요. 오픈스가 동사네요. 자, 그럼 travel은 주어로 사용된 명사네요. 여행은 열어준다. your heart, 너의 마음을. broaden, 넓혀준다. 넓히다라는 뜻이에요. your mind, 너의 마음을 넓혀준다. and 마지막으로 fill, 채워준다. fill A with B죠. A에게 B를 채워줄 수 있다. with 너의 life, 삶을 with stories, 이야기로 채울 수 있다. to tell, 말할 하면서 앞에는 스토리를 꾸며준 거예요. 수식어고요. 여행 블로거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네요. 여행 가면 좋죠. 좋아요. 그래서 여행 가면 마음문을 열고 그 다음에 식견을 넓히면서 어떻다? 인생을 이야기로 채울 수 있다는 얘기죠. 부럽네요. 자, 여기 맨 끝에 뒷부분 여기만 이제 타겟팅한 거죠. A를 B로 채우다. fills your life with stories to tell. 자, 여기까지 챕터가 끝난 것 같아요. 어떤 챕터가 끝났냐면 이제 동사하고 여기 전치사가 짝을 이뤄갖고 수걸 이루는 파트가 모두 끝났습니다. 이 챕터가 끝났고요. 근데 이 표현은 해석할 때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영작할 때나 누구랑 말을 할 때도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두 개가 짝을 이뤄갖고 쓸 수 있기 때문에 되게 활용도가 높아요. 그래서 반드시 해석과 말하기, 쓰기 뭐 다 중요합니다. 여기는. 그리고 문법이 딱히 어렵지가 않고 그냥 직관적이잖아요. 그죠? 이것처럼 뭐 A에게 B를 제공한다. 이렇게 암기만 하면은 바로 써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되게 유용하게 써먹을 수도 있고요. 특히 뭐 글쓰기도 마찬가지 영작할 때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물론 쌤은 한번 이렇게 설명하고 넘어가지만 여러분들은 반드시 여러 번 복습해야 돼요. 여러 번. 최소한 3번 이상 해야지 그게 머릿속에 뉴런, 신경세포가 다리를 만들어 줄 겁니다. 연결되고 그래야 자기가 편하게 써먹을 수 있는 거예요. 편하게 쓸 수 없으면 배웠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잔소리 그만하고요. 자, 수고했고요.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 바이바이.